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귀여운 아이들을 맡아 케어해 주시는 데이케어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원래 다른 분야의 일을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과 그간의 사역을 통해 진로를 완전히 바꾸신 분입니다. 현재 데이케어를 운영하면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그리고 계신 조사라 원장님이신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원장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라 원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러닝 트리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애띠세요. 아이들과 함께해서 그런가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애띠 원장님과 오늘 30분 동안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데이케어 운영하시기 전에 원래 다른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네, 제가 데이케어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세무감사로 한 12년 정도 일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방수사국에서 금융범죄 수사를 하는 수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현재 이 아주 이 어려 보이는 목소리를 가진 우리 데이케어 원장님께서 원래 그전에는 수사관도 하시고 세무감사도 하시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을 하셨었네요. 네. 네,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니까 좀 안정적인 일이지 않았나요? 저 너무 안정적이고 또 오래 하던 일이라 일하는 환경도 좋고 일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했어요. 네. 아니 그런 일을 하시다가 왜 데이케어를 하시게 됐어요? 제가 로스쿨을 이제 뒤늦게 갔어요. 그 회사 일을 하면서 이제 로스쿨을 다녔는데 로스쿨을 다니던 중에 계획이 없이 여성 아동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아, 계획이 없이.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The First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서 아동 성매매 이슈를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뭐 이렇게 티네이저도 아니에요. 한 7살 또 진짜 어린 아이들은 5살, 6살 이런 아이들인데 이런 일들이 진짜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직접 가서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와,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시고 네.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네. 그래서 어딜 가셨나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곳은 캄보디아였어요. 네, 캄보디아가 이제 동양권에 있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사고 파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봐야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캄보디아 비행기 표를 그냥 끊고 한 달 정도 후에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어요. 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옛날에 앙코르와트인가 거기 가보고 싶어서 여행을 갔었는데요. 저도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좀 놀란 것이 어린 아이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대도 아닌 더 어린 아이들이 목에 뱀을 두르고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막 쫓아가면서 give me $1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캄보디아 도착하셨을 때 보신 환경은 어땠나요? 제가 내렸을 때는 이제 밤이었어요. 가고 되게 오랜 시간 비행을 하고 내렸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비행기 표를 끊고 간 거기 때문에 내렸는데 이제 마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패드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수레같이 이렇게 마차가 있는데 거길 딱 올라타고 제가 예약한 호텔 주소를 보여주면서 여기로 데려다 달라고 이제 영어로 말을 하니까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이제 그 사람들 알아듣고 타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목에 여권을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목에다 달고 있는데 그분이 절 보시더니 자, 뭐 모르고 왔구나. 그래서 저보고 이걸 이렇게 옷 안으로 넣으라고 위험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되게 고마웠어요. 처음에 가기 전에는 무서운 얘기만 들으니까 좀 겁도 났었는데 아 그래도 여기가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수레가 이름이 뚝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뚝뚝이에요. 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뚝뚝이를 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숙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에서 하신 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호텔을 홍등가에 잡았어요. 그리고선 거긴 많은 NGO들이 이제 활동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한 NGO가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일하는 NGO인데 거기에 가서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왔는데 한 3주 정도 여기서 봉사를 해도 괜찮겠냐 물어보니까 다 같이 봉사하자고 그래서 이제는 같이 따라다녔죠. 그분들이 하는 사역이 크리스천 NGO였고요. 이제 거기서 했던 일들은 매일 12시간을 아침서부터 밤까지 빈부촌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 수업을 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또 신뢰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성경 말씀도 전하고 이제는 증거 확보하는 거였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성범죄를 계획을 하고 온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런 증거 확보를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신뢰 관계를 쌓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NGO를 3주 동안 같이 하루 12시간씩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그 NGO 단체를 컨택해서 어레인지 하신 게 아니고 가셔서 무턱대고 찾아가신 건가요? 그렇죠. 그냥 거기 홍등가에 여러 NGO가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크리스찬 NGO 단체를 컨택하셔서 같이 이제 3주 동안 사역을 하신 건데 안 해보셨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12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놀아주고 성경을 알려주고 그런 일들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솔직한 말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힘들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빈부촌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는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또 여기 오렌지 카운티 너무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을 수 있게 되고 머리 안에 이렇게 이도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 옮기면 그냥 약 발라서 또 씻어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게 어렵지 않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원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들어도 되나요? 그렇죠. 그전에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편한 직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직장을 내려놓고 가신 거잖아요. 네. 가셔서 3주 동안 그 캄보디아의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그 익숙지 않은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를 옮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하시고 오셔서 좀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캄보디아에서 아이들하고 3주 동안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나중에 떠나오는데 이제 저의 마지막 날인 걸 알고 어느 아이가 계속 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올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캄보디아는 아무래도 뭐 먹는 거나 물질 같은 게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인사가 항상 밥 먹었어? 그것도 그 밥도 쌀이라고 말해요. 네, 쌀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곳인데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줄 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고 또 자기가 뭐 만든 것들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느끼는 보람이 크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 마음이 참 예쁘네요. 그렇죠. 아이들은 다 예뻐요.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원래 목회자 자녀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좀 다른 부분은 아버님께서 일찍 신학을 하신 게 아니고 늦게 신학을 하셨다고요. 네, 저희 아빠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뒤늦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탈북민 사역을 서원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셨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처음부터 신학을 하시게 된 계기는 탈북민에 대한 마음 때문에 신학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또 아버님께서 그 탈북민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셨나요? 그때 저희 아빠가 그 사랑학교에서 하는 탈북민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셨어요.
근데 정말 계획에도 없었는데 돌아오시더니 저희 엄마하고 아빠랑 엄마는 이제는 북한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젠 중국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한 달, 두 달 뒤면은 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때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선교사로 갈 수가 있다 믿으셨는데 모두 그것도 준비 기간이 있고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신학교를 가시게 되셨죠. 아, 그때 우리 원장님 고등학생이셨잖아요. 네.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중국으로 갈 것 같다.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또 제 동생도 있고 저희 오빠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게 기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가는 거니까 그 기간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아빠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그냥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버님은 세미나를 듣고 오셔서 신학을 해야겠다. 탈북민 내가 케어해야겠다 하셨고 우리 원장님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시고 아동 성매매 내가 가서 직접 해결해야겠다 이러고 가셨잖아요. 네. 굉장히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빠랑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면에서 아빠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신앙의 컬러도 비슷하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신학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신학교 다니시던 중에 중국에 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는 중국에 한 달 정도 가셨었는데 그때 탈북민이 이렇게 구출하는 거를 도와주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남자분을 이제는 연변에서 이제 베이징까지 같이 동행해주는 일을 이제는 저희 아빠가 하게 되셨고 그 베이징에서 이제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5년 아빠는 벌써 미국에 계시고 이제 저희 아빠가 신학교를 졸업 거의 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형님 저 미국에 왔어요 하고 저희 아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2008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고 이제 저는 그때 제가 만난 제 첫 번째 탈북민이 그분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제 미국까지 오게 된 그 형제님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형제님인데 지금은 전도사님이세요. 똑같이 이제 신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세요. 귀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네. 탈북민을 구출하는 것,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 생각에는 위험한 일이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가요? 위험하죠. 만약에 거기서 잡히게 되면 중국 공안들한테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중국이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게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아빠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을 우리 따님 되시는 원장님께서도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하신 건가요? 그때는 제가 대학교 때라 이제 공부할 때라 학생 때라 그렇게 도움을 드린 거는 없고요.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 아빠가 탈북민들이 참석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일들을 제가 좀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비영리 단체 엔키아가 생기게 되어서 거기서 또 필요한 일들을 이제는 목사님을 도와서 하게 되었어요. 교회 개척 사실 쉽지 않잖아요. 교회 개척을 한 목사님의 자녀들은 어떤 수고를 하는지 저희가 대충 알잖아요. 정말 교회에 거의 일당 100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또 지금 말씀하신 비영리 단체 엔키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일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엔키아가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키아는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하는 탈북민을 돕는 단체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뭐 ESL 수업이나
그리고 만약 필요하면 직업 소개도 해드리고요. 그러고 이제 로인컴 하우싱을 이제 그 절차가 쉽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도와드려요.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병원이나 메디칼 혜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분을 도와드려요. 또 거기서 중요한 게 이 탈북민들은 그 어떤 단체나 소속된 사람들한테 쉽게 오픈을 하질 않으세요. 아. 네. 그래서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진실대로 이야기를 털어놓기랑 굉장히 힘들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엔키아 사역을 통해서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이제 신뢰도를 쌓으면서 진짜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삶에 같이 참여해서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체예요. 그러면 그 엔키아에서 사역하시면서 탈북민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이랑 지금이랑 많이 다른데요. 탈북민들은 정말 강하면서도 굉장히 연약하세요. 그렇게 하고 무덤덤하실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상처를 여리시고. 잘 받으시고요. 사랑이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관심도 필요하고 진짜 안타깝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밌으시고 유쾌하시고 어떨까요? 제가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정겨웠어요. 아. 네. 정겨운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또 한민족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 안에 깊숙이 있는 곳에 그 정이라는 부분이 좀 맞닿아 있지 않나,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어디 소속되거나 기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을 또 쉽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몸을 사러 오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캄보디아의 아이들처럼 똑같은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원장님 이 사역을 현재는 쉬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엔키아 사역을. 네, 맞아요. 네. 쉬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엔키아에서 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제가 임신을 했어요. 아. 그래서 또 육아에 전념을 하느라 이제 엔키아 사역은 쉬게 되었어요. 육아도 또 하나의 엄청 중요한 사역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엄마가 되셔서 또 아이를 케어하고 계신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데이케어 일은 어떠세요? 이 데이케어 일은 힘들죠. 몸은 굉장히 힘들지만 되게 보람되고요. 뿌듯하고 또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되게 재밌고 즐거워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만 보람되다. 왜냐하면 참 아이들이 우리한테 소중한 보석인데 그 보석을 키워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뿌듯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어떨 때 제일 뿌듯하세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볼 때 정말 뿌듯한 게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하는 만큼 그만큼의 변화를 바로 보여줘요. 아이들은 반응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면 줄수록 이 아이는 너무 밝고 행복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즉각 그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뵈니까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세무감사 이런 거 할 때보다 더 좋으세요? 그렇죠. 세무감사는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물론 이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책임감은 있지만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는 영유아 아이들을 보거든요. 근데 많은 연구 자료를 보면요. 이 0세에서 3살까지 아이들의 맺는 관계가요. 평생을 좌우를 한대요. 왜 한국 속담에 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정말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연구 자료들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지금 한순간의 보람이 아닌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 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0세에서 3세의 아이들이 그것이 평생 간다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닦는 그 현장에 지금 계신 거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네.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 또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에 아이들을 맡기는 거가 온전히 맡기는 거가 쉽진 않아요. 물론 공교육에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같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좀 더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크리스천 리더들과 또 교회까지도 같이 정말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과 또 건강한 육체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정말 앞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교육에 더 앞장을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에 반해서 이 크리스찬 베이스의 그런 어떤 교육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고요. 그것도 많아져야 되고 꼭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성경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생활 수칙이나 이제는 습관들에서 모든 것이 다 크리스천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데이케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크리스천 베이스로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non-religious 베이스로 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크리스천이라는 벽을 쌓고 싶진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좀 더 부모님들이 쉽게 저희 데이케어를 접해서 저희 데이케어 안에서 선생님과 또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냥 저희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또 도와주심이 있을 거라는 거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는 크리스천 베이스로 하진 않았지만 저희 운영 방침이나 또 저의 교육 철학이나 모든 것들은 다 크리스천 베이스 에듀케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좀 진입장벽을 낮춰서 크리스천 베이스라고 딱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정신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대로 정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원장님도 그런 방법으로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데이케어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뭔지 어디에 있는지 또 연락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데이케어는 레이크 포레스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 9월에 얼바인 올차드 힐에 프리스쿨 분원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연락처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www.learningtreelf.com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에 또 분원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분원을 통하여서 이제 제 2호점이 처음서부터 어떻게 셋업이 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운영 방침은 transparency예요. 저는 투명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원을 셋업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뿐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한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세금 보고나 아니면은 정부에 따른 규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원을 셋업을 하면서 그 원장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교육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요. 또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다면은 이제 학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진짜 학교 세우실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아이들을 살리고자 캄보디아까지 날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분명히 또 그 꿈도 성취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원장님 하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육아의 현장에서 있는 수고하시는 어머님들 또 요새는 아빠들도 많이 육아에 동참을 해주시거든요.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아이들 모습 속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안에서 무한한 사랑과 또 무한한 위로와 축복을 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원장님들 또 여러 데이케어 또 프리스쿨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원장님들 또 힘내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데이케어의 원장님들 또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발론티어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데이케어를 운영하시는 조사라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혼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그 길에 열정을 쏟아 현재는 더 큰 비전을 꿈꾸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지 하나님과의 진한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 방송에 함께해 주시고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